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가격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최적 가격은 얼마인지, 또 가격 설정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회원권 모델, 가격 차별 모델, 프리미엄 모델을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고한 책은 헤르만 지몬 프라이싱인데요. 히든 챔피언으로 유명한 헤르만 지몬 교수는 초인류 경영학자이자 경영 컨설팅 기업 지몬 쿠허 파트너스의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저자께서는 학자이자 기업인이기에 탄탄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내용을 풀어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솔루션들은 보통 대기업을 위한 것일 때가 많기에 일반적인 기업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제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영업, 마케팅 등을 하며 가격 결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작은 기업이나 초창기 기업의 실무자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가격 모델을 사용하든 가격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선 고객들이 우리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또 그 가치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이익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등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면 무료로 나눠주거나 아예 소비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캐시백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은 단 하나의 목표를 추구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기에 이런 가격 전략을 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기업은 가격, 판매량, 원가라는 세 가지 이익 창출 동인을 가집니다. 이 중 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가격입니다. 계산해보면 아주 간단한 산수에 불과한 사실인데 이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기는 힘듭니다. 같은 수준의 개선에 따라 이익 증감을 체크해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원가가 80원인 제품을 현재 100원에 팔고 있다고 합시다. 만약 10% 가격 할인을 한다면 판매량을 얼마나 늘려야 할까요? 현재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판매량을 2배로 만들어야겠죠? 만약 현재 100원에 10개가 팔리고 있다면 90원에는 20개를 팔아야 이익이 유지가 되고 110원에 판다고 하면 7개만 팔아도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격 중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가격을 최적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A 제품의 최적 가격은 105달러입니다. 물론 이런 최적 가격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최적 가격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적 가격 도출은 수요 곡선과 가격 탄력성, 즉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때 판매가 얼마나 감소하거나 증가하는지를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수요 곡선과 가격 탄력성을 알아내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이는 업계 종사자들에게 가격이 인하되거나 인상된다면 수요는 얼마나 변할지, 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그리 과학적이진 않지만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에게 물을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답변을 받을수록 진가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직접 고객 설문조사입니다. 이 또한 고객에게 가격 변동에 따라 구매량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가격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접 고객 설문조사인데요. 직접 고객 조사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가격에 대해 묻기 때문에 고객들이 너무 가격에만 치중해서 제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간접 고객 설문은 가격뿐만 아니라 가치를 동시에 물어서 고객이 자신의 필요나 가능한 선택지를 면밀하게 따져본 뒤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응답을 내놓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가격 현장 실험인데요. 이는 말 그대로 실제 가격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가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추적해보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방식 중 완벽한 한 가지 또는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없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조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다 경쟁사의 가격 결정이 우리의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쟁사의 선택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 모델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회원제 가격입니다. 회원제 가격은 기본적으로 회원권을 구입하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모델을 말합니다. 독일의 철도카드 예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철도카드를 가진 사람은 카드의 유형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기차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금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는 방식인데요. 기차는 운송수단입니다. 같은 운송수단, 즉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가용을 구입해 직접 운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자동차는 구입할 때 비용과 기름값, 보험료 등 운용할 때 비용이 나눠져 있죠. 때문에 같은 장소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기름값과 기차표를 비교하면 기차표가 더 비싸게 보입니다. 그런데 기차표의 가격을 회원권 구매 비용과 기차표 구매 비용으로 나눠주게 되면 기차표가 자가용 운용 비용보다 저렴해집니다.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력 있는 선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이미 회원권을 산 사람들은 본전 생각에 기차를 더 많이 이용하는 효과까지 얻게 됩니다. 이 표는 실제 독일 철도카드의 할인율인데요. 철도카드 이름에 적힌 숫자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카드 구매 비용을 기차표 가격에 분배하면은 철도카드 50 소지자들은 평균적으로 정가 대비 30% 정도 할인을 받고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30%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표를 살 때마다 50% 할인을 받는다고 자각하게 되는 가성비 좋은 가격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격 차별입니다. 가격 차별은 개개인의 지불용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 차별 전략은 높은 구매 의사를 가진 잠재 소비자와 낮은 구매 의사를 가진 잠재 소비자 간의 울타리를 제대로 세웠을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카테고리 사이에 납득할 만큼의 충분한 가치 격차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격 차별은 일반 소비재에서는 사용하기 힘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제품을 나보다 더 싸게 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기분 좋을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시간대별 차별, 개인 맞춤형 차별, 지역별, 유통 채널별 차별을 통해 부작용을 상당히 줄일 수는 있지만 신중히 설정해야 하는 가격 모델인 것은 확실합니다. 가격 차별의 효과적인 방법은 묶음 가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트 또는 패키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표와 같은 지불 용의를 가진 소비자로 구성된 시장에서 단순히 가격 차별을 하려면 각 소비자에게 최대 가격으로 와인과 치즈를 팔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와인을 1달러에 팔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러에 팔면 5달러에 사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 사지 않을 수도 있고 1달러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와인을 왕창 사서 2달러의 가격으로 시장에 대파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때문에 이 시장에 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치즈는 5달러, 와인은 4달러 등 각각의 최적 가격으로 판매를 하거나 와인과 치즈를 세트로 묶어서 세트의 최저 가격인 5.5달러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소비자 1과 소비자 3이 치즈를 구매하고 소비자 2와 소비자 3이 와인을 구매해 총 18달러의 매출이 발생하고 후자의 경우 소비자 1, 2, 3, 4가 세트를 구매해 22달러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묶음으로 팔면 사실상 차별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 4는 와인을 2.5달러에 치즈를 3달러에 구매했다고 생각할 것이며 소비자 1은 와인을 1달러에 치즈는 4.5달러에 샀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혼합 묶음 방식을 이용하면 수익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혼합 묶음은 소비자가 묶음 상품은 물론 개별 상품 또한 따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요. 와인을 4달러, 치즈를 2.4달러, 세트를 5.5달러에 판매하는 것이죠. 이러면 소비자 1, 2, 3, 4는 묶음 상품을 살 것이며 소비자 5는 치즈만 구매함으로 총 매출은 24.4달러로 증가합니다. 맥도날드 세트 메뉴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가격 모델입니다. 프리미엄이 아니라 프리미엄이 맞습니다. 오타가 아니라 무료로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상위 버전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하는 가격 모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이용하는데 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고로 봐야 하죠. 광고를 보고 싶지 않다면 유료 버전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처럼 프리미엄 모델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다수의 잠재 고객을 끌어모으기 유리한데요. 프리미엄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기본 상품이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기본 상품이 별다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충분한 고객을 모으기 힘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료 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절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기본 상품이 지나치게 만족스럽다면 유료 버전을 구매하는 사람이 없겠죠? 유튜브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설계했습니다. 기본 서비스가 충분히 매력적이면서도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차이도 명확하죠. 프리미엄 가격 전략의 또 다른 과제는 초기 가격 장벽을 넘게 만드는 일입니다.
유튜브는 이를 위해 두 가지 장치를 더 만듭니다.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체험과 유튜브 뮤직과의 묶음 판매입니다. 먼저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체험으로 진입 장벽을 허물어 일단 사용해 보게 합니다. 뭐가 됐든 원래 없이도 잘 사는데 있다가 없으면 불편해지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유튜브 뮤직을 프리미엄과 묶어버립니다. 단순히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 돈을 지불하기는 좀 아까웠던 소비자들이 음악까지 들을 수 있게 됨으로써 구매를 하게 됩니다. 프리미엄 가격 모델은 유료 고객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아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이 낫겠죠. 때문에 제품 포트폴리오와 제품 그 자체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저는 가격 결정은 무언가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별다른 기준 없이 경쟁사의 가격과 비교하거나 원가를 바탕으로 가격을 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격을 얼마로 하냐에 따라 기업의 이익은 몇 배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팔 수 있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